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2단원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 중에서 제8강 내분비계 강의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핵심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된다. 3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4번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빠르다. 5번 인슐린에 대한 세포 민감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기초 대사율은 증가한다 아니고 감소한다 입니다. 기초 대사율이 뭐던가요? 대사는 변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초적으로 뭘 변화시키는 비율이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기초라 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그래도 우리는 에너지를 쓴다 그랬어요. 뭐 하는데? 숨 쉬는데, 심장박동해서 혈액순환 하는데, 체온 유지하는데, 이러는데 에너지가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렸고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포도당을 잘게 쪼개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감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입니다. 갑상선의 크기도 작아지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자 그랬어요. 4번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빠르다? 틀렸고요. 느리다 입니다. 느릴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죠. 되셨죠? 5번 인슐린에 대한 세포 민감성은 증가한다 틀렸고 감소한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핵심 기출문제 2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특성 중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식욕 감소, 3번 성욕구 증가, 4번 질 감염 감소, 5번 공복 혈당 증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특성 중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가 뭐예요? 당뇨병이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당뇨병 증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외웠잖아요. 체중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틀렸고 식욕은 증가하죠. 그리고 다식증이 있다 그랬죠. 성욕구는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이면 발기부전 같은 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성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욕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4번 질 감염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5번 공복 혈당 증가. 당뇨병은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복의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핵심 기출문제 3번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소변량 증가, 3번 질 감염의 감소, 4번 수분 섭취량 감소, 5번 음식 섭취량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당뇨병의 초기 증상 외우셨죠? 당뇨병에 걸리면 요 음식을 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뇨증, 다음증, 다식증 플러스 체중 감소. 이렇게 4가지 기본은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다뇨증,
오줌을 많이 싸는 거죠. 다음증,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자꾸 마셔요. 다식증,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꾸 싸니까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갔기 때문에 더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꾸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지니까 체중은 감소하는 거죠. 자, 1번 체중은 감소한다 그래야겠죠? 틀렸고 2번 단뇨증이니까 소변량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질 감염은 증가한다 라고 앞문제에서 나왔었죠? 질 분비물도 많아지고 질 감염도 증가합니다. 4번 수분 섭취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목이 자꾸 마르죠? 다음증이잖아요. 5번 음식 섭취량 감소 아니죠? 다식증이잖아요. 음식 섭취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기출문제 4번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증세는 1번 식은땀, 2번 맥박 감소, 3번 체온 상승, 4번 갈증 해소, 5번 소화불량.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혈당 증상을 물어본 문제예요. 너무 쉬웠죠? 우리가 외운 게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극도로 배가 고프고 시야가 몽롱해진다. 그러다 픽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나온 게 식은땀을 흘린다 이잖아요. 땀을 많이 흘려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거에서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1번이 답인데요. 뒤에도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여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혈당 쇼크가 오면 맥박이 막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맥박 감소는 틀린 겁니다. 체온은 떨어집니다.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겠죠. 소화불량은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포도당이 없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핵심 기출문제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 시에 운동한다. 2번 하루에 15분 이내로 운동한다. 3번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4번 식후 30분에서 60분경에 운동을 시작한다. 5번 혈당이 300mg/dl일 때 실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돌보기 위한 것 중에서도 운동요법은 매우 중요해서 이렇게 따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운동은 언제 한다? 공복 시에 하면 안 되죠. 공복 시에는 혈당이 떨어진 상태인데 운동을 하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안 되고요. 하루에 15분 이내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분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안 되죠. 운동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지만 적어도 5회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이틀 쉬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요건 뭐 책에 안 나오는 거니까. 어쨌거나 주 5일 운동하고 주말은 쉰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연속 이틀은 쉬지 않는 걸로. 자, 4번 식후 30분에서 60분경. 요때가 어느 때냐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요때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 이때는 혈당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한 후에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혈당과 함께 알아둘 것 혈압이 높을 때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역시 혈압도 조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 기출문제 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2번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게 한다. 5번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줄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안 좋습니다. 2번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맞습니다. 당뇨발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3번 고콜레스테롤식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고요. 육류보다는 고섬유질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4번에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게 하면 다 위장관에서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주사로 놔줘야 합니다. 5번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만큼 드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9강 심리정신계입니다. 우울증과 망상에 대해 자세히 배울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열공!